경매로 지방에 다가구 사서 월세 놓은 지가 벌써 6년이 넘어가요. 다가구란 말이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자취할 때 많이 사는 원룸 건물을 다가구라고 합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다가구를 경매로 싸게 사기 시작한 게 19년도 정도예요. 그동안 누군가는 지방의 부동산을 사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제가 받는 월세를 들은 누군가는 부럽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오늘은 그런 단편적인 얘기들 말고 진짜 있는 그대로 저의 찐 경험담, 제가 직접 경험한 경매로 지방 다가구를 투자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장점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장점 하나는 수익률이 좋고 공실률이 없는 건물을 잘 사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오를까봐 불안에 안 떨어도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지방의 원룸 건물들을 19년부터 2021년까지 집중적으로 매수했는데요. 이때는 사실 부동산 상승기였고 22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잖아요. 이때 아파트나 건물을 잘못 사신 분들은 크게 물려가지고 경매 그 물건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파산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사실 그런 분들은 월세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고 시세 차익을 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니까 이자 부담이 커져서 버티기가 힘들어지고요. 반대로 그런 리스크를 뻔히 알고 그 물건들을 사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건물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매수를 더 못하니까 건물주 입장에서 처분도 못하고 그리고 비싼 이자는 계속 내야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가 버티지 못한 분들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도 됐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류의 어려움을 크게 겪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월세에서 대출이자를 빼도 수입이 크게 남는 것만 투자했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정점을 찍었을 때에도 22년, 23년 이때쯤이죠. 그때도 저는 건물 한 채당 몇백만 원씩 순수익이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제 건물을 매수하려면 매수세가 잠시 없더라도 월세 따박따박 받으면서 보유하고 있었고요.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월세와 저의 회사 월급을 진짜 빡세게 모아가지고 시장 분위기가 좀 풀렸을 때 바로 투자를 할 수 있었죠. 이렇게 현금 흐름이 충분하게 도는 부동산을 보유하면 위기가 닥쳐도 대처하기가 매우 여유롭고요. 월 저축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그 다음 투자를 준비하기에도 용이한 게 큰 장점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저는 22년에서 23년도쯤에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고 실제로 24년에 바로 투자를 하게 되었죠. 두 번째로 생각나는 장점은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폭발적으로 늘고 그로 인해 안정감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다음 투자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만약에 서울 또는 수도권에서 이런 환경을 가지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얼마짜리를 투자해서 월세를 받아야 될까요? 사실 이런 환경은 일부 금수저, 최소 은수저는 되어야 생각해 볼 수 있는 환경이에요. 하지만 지방 다가구를 매수한다면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방 다가구 매수했을 때 가장 적게 목돈이 든 물건이 1억 원도 안 들었어요. 그것도 나중에 세입자들 보증금을 받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내 돈이 거의 안 들게 되는데요. 이 건물 하나만으로도 제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월세가 세팅이 됐어요. 월세에서 대출이자를 뺀 그 순수입이 제 월급을 훌쩍 넘게 이 건물 한 채에서 세팅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적 적은 돈으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또 큰 장점이죠. 세 번째로는 공실 리스크가 비교적 적다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해서 매수를 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월세를 받는 다른 상품인 상가보다 주택이 공실 리스크가 적어요. 어차피 지방 원룸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 때문에 월세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대학교 때문에 월세를 구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경기가 어렵다고 서울 사는 사람이 부산대를 통학하지 않잖아요. 주택이라는 건 꼭 필요한 수요가 있는 거고 그렇게 수요가 풍부한 동네에 공급이 많지 않거나 아니면 그 경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건물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공실 리스크가 매우 적다라는 건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지방 다가구 투자는 이렇게 장점들만 엄청 많은 완벽한 투자일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지방 다가구 투자뿐만 아니고 서울 아파트, 서울 건물 뭐 다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투자라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장점이 있는 만큼 약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느낀 지방 다가구 투자의 단점을 이야기해 볼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매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심하잖아요. 주택수가 많아질수록 징벌적 과세가 있으니까요. 그럼 지방 다가구에서 월세 받고자 하는 수요층은 대부분 누구일까요? 그 주변 지역의 다주택자가 노년 준비나 아니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위해서 매수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그런데 주택수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지금은 당연히 그 수요가
줄어들겠죠. 물론 주인 세대에서 내가 거주하면서 월세 받아야지 라고 하는 실수요자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투자자들도 있잖아요. 지금은 투자자의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방 서울 할 것 없이 다가구 매도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인구 소멸이네, 지방 소멸이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더 쉽지 않겠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여러분, 서울 아파트 사기가 쉬워요? 어렵잖아요. 왜 어려울까요? 사려고 하면 가격만 오르고. 근데 그거 왜 그러냐? 모두가 원하니까 그런 거예요. 모두가 그 자산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2013년도쯤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은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는요, 서울 아파트 사기 쉬웠어요. 그럼 지금 만약에 지방 부동산 규제가 풀려서 모두가 원하는 그런 시장이 갑자기 되어버린다면 내가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매달 월급만큼 월세가 나오는 건물을 살 수 있을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의 본질을 파악하고 가치가 있으면 매수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지금은 매도가 어려운 게 맞아요. 그리고 원래 지방 다가구는 매도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지방의 주택 취득을 장려한다면, 서울로 쏠리고 있는 유동성을 지방으로 좀 틀어준다면 좋은 가격에 매도할 타이밍이 나오는 거죠. 기존에 엄청 싸게 사놨으니까 엄청 높은 수익률을 받아 먹어가면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파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전략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소설일까요? 2025년 3월 18일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이 지방의 추가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물론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여야 합의도 있고 많은 길을 건너가야 되지만 결국은 지방 살리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택시장이 양극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결론은 지방 다가구의 경우 매도가 오래 걸리는 거 팩트다. 그거 단점 맞아요. 그래서 내가 살 때 엄청 싸게 사서 매달 월세를 충분히 많이 받으면서 보유하고 있다가 분위기가 좋아지면 파는 전략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리가 먼 게 왜 문제가 되냐?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가는 게 더 좋잖아요, 사실. 그리고 멀면 쉽게 가기 어렵다라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바로 옆 동네면 쉽게 갈 텐데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이러면은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해결책이 생각보다 간단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직접 가서 문제를 보고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만 버리면 다 해결돼요. 실제로 제가 어떻게 서울에 살면서 지방의 건물들을 관리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건물을 사고 처음에 인테리어 세팅을 잘 해놓으면 손상될 일이 거의 없어요. 만약 세입자분들이 살다가 호실 내에 손상이 발생하면 원상복구를 해주셔야 되니까 제가 크게 돈 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원상복구 하면서 생기는 모든 자질구레한 수리는 믿을 만한 업자분 한 명에게 맡깁니다. 내 건물에서 나오는 모든 수리는 당신한테 맡길게요. 대신 단골 고객이니까 저 신경 좀 써주시고 가격도 저렴하게 좀 잘 해주세요.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만약 그 업자분이 청소도 하는 업자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세입자 나갈 때 퇴실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 퇴실 청소랑 공용 부분 청소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 건물에 갑자기 문제 생겼을 때 그 업자분이 자기 건물처럼 뛰어가서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제주도에도 건물이 있고 양산 쪽에 부산대학교가 있어요. 거기에도 건물이 있어요. 근데 저 서울 살잖아요. 그 건물들 진짜 잘 안 가요. 사실 갈 일이 없어요. 만약 관리를 위해 주인이 가야 된다면 서울에 사는 제가 제주도의 건물을 어떻게 샀겠어요? 한 번 가는데 비행기 티켓이 얼마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는 괜히 지레짐작 겁먹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경매로 지방 다가구를 매입하면서 운영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제가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실제로 이거 문제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가볍게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 투자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만 방법을 알면 투자 자체가 어려운 방법이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자산을 이 초반에 쌓는데 이 방법이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런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짜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아요. 투자라는 게 사실 실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경매로 지방 다가구를 싸게 매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안전하게 투자를 시작하고 해나가는 것도 이야기해보고 싶고요. 투자하는 것도 이야기해드리고 싶고요. 왜 다가구를 경매로 사야 되는지 그것도 이야기해드리고 싶고 하나하나 천천히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부동산 초보분들 중에 어떻게 부동산에 대해서 접근하고 투자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 영상이 여러분들 유튜브에 노출돼서 실질적인 정보를 쉽게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